구남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영상은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단원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처음 계획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수업을 계획했어요.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의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좀 이렇게 기본적인 이렇게 의사소통이나 어떤 지식이 이제 왕래가 있기 위해서는 좀 이런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꼭 알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후회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원 마치기 전이라도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인데 이 넓은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상의 가로선들을 그어두었어요. 이 가로선들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자, 가로로 선을 그어 놓으면 남쪽과 북쪽의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위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 위도의 중심은요. 요 위도의 중심은 적도라고 하죠. 자, 지구본인데요. 자, 위도의 중심, 여기 적도가 보이죠? 그리고 적도에서부터 0도부터 90도까지가 있고요. 요걸 북위라고 부르고요. 자, 적도에서 남쪽으로 90도까지가 있어요. 우리는 요것을 남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세로선들도 있어요. 자, 요 세로선들을 우리는 경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로로 선을 그어두면 동쪽과 서쪽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경도 0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으면 동경, 서쪽에 있으면 서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구본을 이렇게 보면 지구는 둥그니까 360도죠. 360도인데 여기 영국에서부터 요 기준선을 우리는 본초좌오선이라고 부릅니다. 요 본초좌오선에서 180도 지구 정반대쪽에 있는 선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선을 날짜 변경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경도의 영도는요 영국이고요. 경도의 180도는 날짜 변경선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위도가 달라지면 기후 차이가 기온 차이가 많이 나고요. 다음에 경도가 달라지면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5대양 6대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표면의 70%는 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물의 대부분은 바다고요. 보면은 5개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대양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큰 바다는 우리나라 옆에 있는 바다죠. 이렇게 넓게 있는 바다. 요거를 태평양이라고 합니다.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할 때 이 태평양을 지나면서 바람도 불지 않고 굉장히 편안히 지나갔다. 그래서 이름이 태평양이라고 붙여졌고요. 다음 미국의 동해안 그리고 유럽의 서쪽 바다 요 사이에 있는 바다를요 우리는 대서양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양쪽에다가 대서양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끊어져 있죠? 자, 사실은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유럽과 미국의 요 가운데에 있는 바다, 이걸 대서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인도 앞에 있는 바다, 인도 밑에 있는 바다, 자, 우리는 이 바다를 인도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기 북쪽에 가면요, 자, 북쪽은 땅이 없어요. 자, 북극에는 땅이 없습니다. 바다로 덮여져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바다를요, 북극해라고 부르고, 반대로 자, 남극 근처에 있는 바다들, 자, 남극은 대륙인데 남극 근처에 있는 바다들을 우리는 남극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바다가 있으면 땅도 있겠죠. 우리나라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큰 땅, 우리는 이 대륙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붙어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땅들, 자, 요걸 유럽이라고 하죠. 아시아와 유럽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남쪽에 있는 요 대륙, 이걸 아프리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492년 콜럼버스로부터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요 대륙들이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발견되고 그게 오세아니아가 발견이 됐어요.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구대륙이라는 거고 신대륙이라는 거지, 여기도 사람이 다 살고 있었어요. 추측하기로는 빙하 시대 때, 빙하기 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만 합니다. 문제는 이제 문자가 없어서, 문자가 없거나 좀 이렇게 느슨한 문자라서 이제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록하는 게 곧 역사입니다. 자, 이 영상 들으면서 메모하시고 기록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기후라는 것은요, 굉장히 좀 넓은 의미예요. 뭐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기온, 다음에 뭐 지형, 고도, 다음에 풍향, 강수량,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마 기온이 아닐까 합니다. 자, 가장 더운 지역 하면 여러분은 아프리카를 떠올리겠죠.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에 적도가 지나가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자,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요 적도 주변이에요. 적도 주변. 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요 주변들이 가장 무더운 곳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비도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굉장히 덥고 습하고 나무도 잘 자라고, 이제 그런 지역을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 지역을 열대기후라고 합니다. 자, 그런 기후를 열대기후라고 해요. 그 다음 열대기후 위에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고 적당하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기후를요, 우리는 온대기후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온대기후 위에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고, 그래서 침엽수들이 빨리 커서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빨리 자라는 이런 기후들 우리는 냉대기후라고 합니다. 자, 냉대기후를 지나면 이제는 정말 식물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짧은 여름 기간 동안 이끼만 조금 자랄 뿐, 그리고 대부분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런 기후를 한대기후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적도를 중심으로, 자,
위도가 낮을수록 낮은 순서부터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기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남북으로 온대기후가 나타나고 더 극지방으로 가면 자 냉대기후가 나타나고 극지방에서는 한대기후가 나타난다. 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도 날씨가 변하지만 자, 강수량에 따라서도 날씨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 있겠죠. 자, 그런 지역을 우리는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건조기후.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은 위도가 낮더라도 기온이 선선해지겠죠. 그죠? 그런 지역을 우리는 고산기후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 6개의 기후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공책 9쪽에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